안녕하세요.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방문 견적을 받았는데도 이사를 망치는 고객님들의 특징, 방문 견적을 받았는데도 이사를 망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포장 이사할 때 방문 견적을 받으시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정상입니다.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. 예를 들어서 1월 30일, 이번 달 30일에 누구나 다 이사가 바쁜 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방문 견적을 받고 새해 첫 달부터 이사를 망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방문 견적을 받아놓고 추가 비용 폭탄을 맞거나 아니면 어떤 물품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사업체와 말다툼을 한다거나 기타 최종적으로 이사를 한 거를 하면서 끝나는 고객님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로 형식적으로 이사 견적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방문 견적을 왔는데 방문 견적을 제대로 안 보신 거죠.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다시 말해서 1월 30일에 예로 들을게요. 방문 견적을 1월 5일에 받았다고 전제를 하고요. 자, 그러면 방문 견적 와서 대충 5톤 한 대에 1톤 한 대 추가해서 6톤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양쪽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. 인원은 남자 넷, 여자 한 명, 그리고 가격은 200만 원입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고객님은 절대 그 업체하고 이사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1월 30일이 도대체 얼마나 바쁜 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견적을 낸 거예요. 실제로 말씀드리면 정말 엄청난 날이, 그러니까 늦게 계약하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정말로 바쁜 날, 그게 1월 30일인데 2월 달에는 며칠 더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날에는 보통 이삿짐 센터들이 이사 비용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추가를 해서 견적을 제출해요.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쁜 날에 늦게 이사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도 인원이 없어요. 차량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 하게 되면 정상가로 이사 계약을 하시는 게 불가능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사 업체를 찾아서 계약하시면 우리 고객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냐면, 내가 가성비 좋은 업체를 찾았다. 다른 업체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거품의 금액이 들어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. 하지만 막상 이삿날이 돼보시면 모든 문제가 다 나타나고 후회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그런 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. 두 번째는 뭐냐면 견적 책정 방식이 두루뭉실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방문 견적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삿짐 내역 보고 견적 보는데 차량 톤수, 그 다음에 인원 책정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안방에 뭐뭐 있으면 몇 톤, 작은 방에 뭐뭐 있으면 몇 톤, 주방에 뭐뭐 있으면 몇 톤, 거실에는 뭐뭐 있으면 몇 톤,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있죠. 그래서 한 바퀴 둘러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.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고, 근데 그런 기준도 없이 대충 둘러보고 우리 차가 크니까 우리 팀장들이 일을 잘하니까 내가 현장 나가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견적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. 우리 고객님들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견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견적을 잘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점. 그런데 그런 말을 믿고 계약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삿날 추가 비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사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. 방문 견적 왔을 때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다 들었으니까 그 내용이 다 수용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을 하시면 안 돼요. 사인은 언제 하시는 거냐면 방문 견적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방문 견적 사원이 가시고 우리 고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계약서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말씀드릴게요. 내가 원하는 요청사항이 기입되어 있는가, 추가비 항목은 어떨 때 나오는지 기입되어 있는가, 그 다음에 작업 인원수, 차량 톤수, 사다리차 비용 포함 여부,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 고객님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단순히 계약서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, 이 문구가 들어있는 계약서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.
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이 대충 둘러보시면 그 문구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. 근데 이 문구의 숨은 내용이 뭐냐면 이삿날에 추가 비용이 무조건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, 방문 견적으로 오면 그거는 내가 보험을 들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. 이사 업체 중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보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가 훨씬 더 많다는 점 우리 고객님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. 그래서 파손시 책임 여부를 내가 방문 견적 온 사람한테 물어봤으니까 사고 처리 되겠지, 이렇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것도 꼭 필요해요.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부가 옵션 및 서비스,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지 않으시고 말로만 설명을 듣고 넘어가신 고객님이 계셔요. 그래서 뭐 비대 설치해 주나요? 뭐 해주죠. 뭐 커튼 달아주나요? 해주죠. 식기세척기 옮겨주나요? 해주죠. 막 이렇게 막 다 그냥 대충 이렇게 답변만 듣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나 모든 업체가 다 방문 견적 와서 네 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삿날에도 그렇게 해드립니다. 라고 하지만 모든 업체가 다 해드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업체에 옵션 비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, 어떤 옵션은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런 내용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 설명드린 내용처럼 방문 견적을 받더라도 이사를 망치시는 고객님들의 특징은, 첫 번째, 제대로 방문 견적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. 자, 두 번째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을 미비하게 하시는 분들. 자, 세 번째로 뭐냐면 방문 견적원 견적사원의 말을 너무 신뢰하시는 것. 자, 네 번째는 뭐냐면 모든 거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시는 고객님. 그 네 가지가 이런 이삿날을 망치는 아주 가장 큰 이유입니다.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셨다면 정말로 이사하는 날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. 쉽게 설명드리자면 방문 견적을 내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게 나에게 필요한 계약서가 될 수 있고, 내가 방문 견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냥 하나의 절차 정도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. 이거는 고객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방문 견적 진행하셔서 피해 보시는 상황 없이 2026년에 좋은 이삿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